IBK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는 했고 뭐 종목이나 관심 있게 볼 섹터나 종목 얘기로 네. 넘어가도 됩니까? 우선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좀 스타일적으로 먼저 정리를 조금 종목이랑 드리고요. 네. 뒷단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최애하는 종목들 몇 개만 따로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헤쳐나가고 공매도를 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가장 그 대차장고 증가와 가장 양의 상관성이 높았던 게 결국은 이격도 하위 이게 뭐냐면 낙폭 과대주거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저평가 팩터가 가장 양의 관계가 높았습니다. 결국은 공매도 시점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스타일적으로 종목을 고를 때는 이격도 하위 주가 낙폭 과대 종목과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이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인 그 두 가지의 스타일이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급격하게 많이 올라 있거나 아니면은 밸류이 고밸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고평가 주식들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타겟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낙폭 과대가 있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군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이격도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그 커버리지가 되는 종목들 중에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있는 것 중에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리고 PER, PBR 등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가지고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솔팅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제 퀀트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제 종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어떤 그 모멘텀이 있고 어떤 뭐 실적이 있고 어떤 뭐 그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지 이것을 좀 차치하고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을 일단 먼저 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 대비 지금 업사이드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3개월과 6개월 정도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서 많이 아직은 빠져 있는 종목으로 이제 좀 골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어떤 솔팅인데요. 이렇게 보면 네. 그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지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이제 SK케미칼 우선, 그다음에 이제 SKD&D, 그다음에 지누스, 슈피겐코리아, 롯데케미칼,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키움증권, 네. 그다음에 와이솔, BH, 동훈아나텍, 대한해운, 아모텍, 그다음에 다산네트워크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6개월 정도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낙폭 과대이고, 그다음에 타겟 프라이스 대비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PER, PBR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인 걸 이제 같이 교집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별적인 뭐 스토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뽑아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솔팅이 되는 건데, 이런 종목군이 아마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다소 좀 소나기를 피해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정작 별로 영향이 없죠. 그렇죠? 네. 항상 시장은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는 겁니다. 다들 뭐 괜찮아, 뭐 아무 일 없어, 아무도 생각 안 쓰면 이제 또 한번 충격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뉴스에서 막 나오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막 이게 긴장감, 공매도 5월 3일인데 2주일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이 종목들 어떻게 흔들릴 것 같다 얘기가 나오면 더 이상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얘기 안 할 때가 더 불안한 겁니다. 공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럴 때가 더 불안한 겁니다. 공매도 관련된 얘기를 쭉 해서 관심 종목까지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우리 박근영 차장님의 최애 종목. 별개로 지금 뭐 오늘 장에서도 좀 느낀 점들 관련해서 이제 좀 종목들을 박근영의 최애주 공개하겠습니다. 좀 봐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뭐 LGU 플러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도 13,65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 움직여야죠. 모양새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리포트를 좀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것이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아마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원조리일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알프라고 해서 이제 인당 그 통신요금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 그러니까 개인별로 인당 어느 정도 쓰느냐의 문제인데, 5G가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인당 요금이 올라가죠, 알프가.
그 지난 4분기에는 LGU 플러스가 유일하게 통신 3사 중에 알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LGU 플러스 입장에서도 지난 4분기 알프 증가는 약 5년 만에 처음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통신 3사가 다들 알프가 올라갈 텐데 아마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알프가 한 4% 정도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2,470억대, 2,500억 언저리까지 보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뭐 3사가 공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 관련된 아마 그쪽에 사업 부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 흐름이 LGU 플러스가 통신 3사 중에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아마 SK텔레콤과의 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이 이번에 분할 관련된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분할을 하게 되면 SK텔레콤 통신 부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제 분할이 통신과 이제 비통신 쪽으로 나누어가지고 6대4 정도로 이슈가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만약에 분할이 된다면 SK텔레콤의 그 통신 부분의 그 시가총액 가치가 한 15조 정도로 평가가 15조 정도. 예. 근데 지금 SK텔레콤 대비 LGU 플러스의 이익단이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갭이 크지 않거든요. 시총은 5조 8천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SK텔레콤의 통신 부분, 인적 분할 이후에 통신 부분 시가총액이 15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LGU 플러스가 SK텔레콤의 80% 정도의 이익을 하고 있는 회사가 5조 8천억밖에 안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적 분할에 의해서 지금 SK텔레콤 통신 부분이 이제 15조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서 분할이 됐을 때 LGU 플러스의 저평가 요소는 더욱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29%까지 떨어지면서 아마 바닥권까지 이제 외국인 지분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 들려서 조금 이제 외국인 지분이나 기관 지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은 LGU 플러스가 아마 1분기 실적을 내면서 올해는 작년 내내 한 해 동안 쉬었던 종목이고 주가가 오히려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올라갈 거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헬로비전 관련된 그 합병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LGU 플러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슈가 모멘텀이 있는데 뭐 KT와 뭐 LGU 플러스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6에서 8월 정도에 아마 국내 서비스를 할 걸로 예상되고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조만간 있겠죠. 그래서 LG 헬로비전과 지금 LGU 플러스의 합병 이슈가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헬로비전 관련된 그 주식이 없어지겠죠.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헬로비전 주주들에게 이제 LG U 플러스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 자사주를 가지고 헬로비전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배당률이 4%, 5% 이 정도 되는데 배당을 4, 5%씩 주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사주를 오히려 하게 되면 자사주는 배당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당 재원을 갖다 오히려 자사주로 편입을 해서 배당 재원에 대한 그 내부적인 어떤 재무 구조를 훨씬 더 향상시켰다는 점에서는 헬로비전과의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자사주 대규모 매입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탄탄한 국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자사주를 할 때 지금 4%대, 5%대 지금 그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LG 플러스가 지금 회사채를 찍어도 조달 금리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서 빌려가지고 지금 해도 배당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LG 플러스는 굉장히 좋게 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000원 정도 보고 있나요? 증권사? 1차적으로는 지금 15,000원 충분히 갈 것 같다 네. 보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18,000원 정도를 가도 크게 무리 없는 주가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윗골이 달아서 13,300원인데요. 대략 한 12,000원, 제 기억이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 한 12,000원 초반, 12,000원을 얘기하시지 않나 저는 생각돼요. 그러면 뭐 지금 또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네. LGU 플러스. 네. 여전히 최애 종목으로 LGU 플러스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있나요? 네. 뭐 두 번째 종목은 그 호텔신라. 호텔신라. 네. 요즘 얘기 많이들 안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올라간 종목들 사실 뭐 보기가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잖아요. 네. 다들 다 올라와 있는데 호텔신라가 이제 뭐 8만 한 뭐 2, 3천 원대, 뭐 4천 원대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팩트는 3월 달, 그러니까 1, 2, 3월에 월간 기준으로 지금 그 우리 이제 면세점
사업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요? 월간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예. 분기 말고? 예, 3월 기준으로. 3월에? 예, 예. 그러니까 1, 2월은 아니었는데 3월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 게 확인됐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화장품이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LG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로 LG 생활건강도 좋은데 그게 뭐냐면 보따리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주기 때문이죠. 따이공들이 사가고. 그렇죠. 비용은 또 줄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따리상이 많이 사가면 결국은 걔네들은 굉장히 그 브랜드력이 있는 이제 화장품. 그렇죠. 그리고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을 사는 뭐 거죠. 이런 거 예. 사겠죠. 그쪽 비중이 사실은 이제 또 면세점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코스메스 같은 경우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코스메스 같은 경우가 중국 법인의 지금 성장률이 1분기 20%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40%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어닝 서프가 나올 걸로 보면서 지금 아마 LG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맥스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좀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상당히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용기를 납품하는 연우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좋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 연우가 밸류가 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용기를 하는 밸류가 싼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면단을 보면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면세점 사업에서 이제 보따리상 관련된 이슈가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고 또 호텔 신라 자체가 3월달 월간 기준으로 BP가 이제 넘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호텔 사업은 좋잖아요. 국내 지금 호텔이 지금 터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호텔은 없어서 못 그거는 팔아요. 객실을 다 못 팔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만 파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팔리고요. 예. 뭐 제주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웬만한 호텔들이 어쨌든 객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면세점 사업 부분이 이제 인천공항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매출단이 어떠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를 내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을 하면서 이제 적자가 이제 수백억 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을 이제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제 입찰에도 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게 매출 비례해서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쪽으로 바꾸기도 했기 때문에 비용단이 완전히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매출이 올라와도 그때부터 확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좀 정상화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비중이 올라온다면 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틀 수밖에 없어요. 비용을 크게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이 BEP가 올라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구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물론 이제 뭐 호텔 신라가 당장 사서 뭐 4, 5, 5월에 급등한다 이건 아닙니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 때문에 내년에 어떤 여행 기대감의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면 하반기부터 벌써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면 호텔 신라가 과연 더 빠질 구석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섹터 중에서 호텔 신라를 조금씩 계속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는 수익률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전략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박혜정 차장님의 최애 종목 아까 LGU 플러스 호텔 신라 2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더 얘기하시는 건 상관은 없어요. 10개 얘기하셔도 좋고 20개 얘기하셨는데 지금 2개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3개는 채워야 되잖아요. 예. 탑 세주니까 LGU 플 호텔 신라 또 지금 박혜정 차장님의 최애 종목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일반 개인들은 뭐 다들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못 가니까 답답해 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스타일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시장이 올까봐 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급을 빨아들이는 순간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뒤에 처지는 거죠.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전자 위주의 종목장이 돼버리면 상당히 지수는 올라가는데 수익 내기가 힘든 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여전히 이제 장비나 소재주들은 다 돌아가면서 이제 더 땡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 지금 기업들이 캐파 증설을 이제 아주 대단히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캐파가 한 군데서 캐파 증설을 하면 다른 회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켓쉐어가 뺏기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젠가 오늘도 나냐 얘기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정단 관련해서 이게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격차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역대급 지금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주가 물론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장비주들은 좀 더 그리고 소재주도 마찬가지고 좀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주는 좀 더 끌고 가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그 반도체 섹터의 피크는 실적단의 피크는 내년 상반기일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네, 내년 상반기인데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피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장비 소재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왔지만 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실은 그 디램 가격이나 랜드 서버나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저렇게 눌려있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이 트리거가 물론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조금 이제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50% 먹기는 좀 힘들잖아요. 지금 주가 그렇죠. 수준에서. 예, 그렇게 예.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좀 편안하게 좀 큰 주식 중심으로 간다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더 봐도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시더라도 좀 그래도 내가 시장에 크게 뭐 영향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갖고 싶다 그러시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이번 빅사이클에는 결국은 이제 동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기회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주가적인 부분의 탄력도는 역시나 장비 소재가 훨씬 더 탄력도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많이 다 올라서 신고가를 다 뚫었는데 그 중에서 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유닛 테스트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좀 못 올랐더라고요. 아직 신고가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테스트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공정이니까 그렇죠. 끝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주력 고객사지만 난야나 뭐 마이크론 이쪽에서 계속 캐파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닛 테스트 정도가 상당히 지금은 실적단이 굉장히 좋은데 주목을 별로 못 받은 종목 같습니다. 그러게요. 난야에서 그 투자 이야기 나오면 여기 그 밴더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대규모 투자를 당연히 할 거고요. 네. 난야,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못 들은 종목 중에 몇 개 안 되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은 감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까지 뭐 빼놓고 가긴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주목을 해도 될 종목이 아닌가 판단 듭니다.